일상에서라기보다 저도 이 아메 안에서 그리고 저희 창립자님 두 분을 통해서 되게 많이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던 어떤 철학이자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게 어떻게 이 사업 안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이런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저 역시도 했었고, 이제 이 아메이 사업을 좀 처음 듣고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의 이런 경쟁, 이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정말 가능한가? 라는 어떤 물음표를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립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가치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듣지만 그럼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용기, 성실성, 희망 이런 걸 갖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뭔가 강해지고 우리가 자립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어떤 일들을 극복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터득해 가는 어떤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안내해 주는 부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립심이라는 선물을 서로한테 해준대요. 준대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리더님들께서 페이지 426페이지에 여러분 리더님들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나의 어떤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민 용기가 있고 사려 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들에게 감사해라. 지금까지 남아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실 그들이 위대해지는데 도움을 준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조차도 뭔가 잘 믿지 못할 때 나의 어떤 능력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기회 그리고 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준 사람이 있다면 고마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모두에게 과거가 우리를 자립하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냥 내가 스스로 뭔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방지고 위험하며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돌이켜보라. 또 기억을 더듬어보라. 오늘 여러분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리더님들께서도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는 말이지만 사실 이게 이솝 우화에도 이제 나오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누군가가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스스로 돕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이솝은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기쁨을 알고 있었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뭐 또 리더님들께서도 자녀들을 지금 양육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최대의 목표는 독립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정말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 세대는 다음 세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아미 사업의 핵심인 컴패션의 캐피털리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성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스스로 돕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들이 스스로 도울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당신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두 번째로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다른 어떤 뭔가 무언가를 이렇게 배우러 관심이 있어서 사실 무언가를 이렇게 배우러 갔을 때 사실 이론적으로 뭔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곳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곳은 꽤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치가는 이거를 경험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붙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이런 시행착오들을 같이 겪어주는 그런 곳은 사실 저는 거의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미 사업이 되게 특별하고 좀 특이하고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론을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겪는 시행착오까지도 뭔가 이게 옆에서 정말 세세하게 이것을 안내해 주는 사업이구나. 라는 게 저는 사실 되게 좀 특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떤 사업, 저희 창립자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선 그 자체는 컴패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개념을 들었을 때 사실 좀 낯설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막 누군가를 돕는다? 라는 어떤 그런 게 당연히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는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선을 베풀며 돌아다니는 사람들만큼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말한 어떤 성직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저희 창립자님은 이 자선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한테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정말 이렇게 몸이 아프다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선을 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순한 자선은 사람들을 자기 비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가 아무리 고귀해도 받는 사람의 자존심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자선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기 십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컴패션이 아니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저희 창립자님은 이제 믿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그냥 그스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돕는 것 자체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파괴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컴패션의 수단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컴패션이 아니라면 어떤 종류의 컴패션도 위선이다라고 되게 좀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예시로 예를 들면은 리더님들께서 아침에 이렇게 딱 출근하면 미팅장을 가려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여기 보면 어떤 소년, 신문 배달하는 소년이 잔디밭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리더님들은 이제 어떡 하시겠어요? 당연히 깜짝 놀라서 저 소년이 왜 쓰러져 있지? 쟤가 왜 쓰러져 있지?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뭐 경찰을 부르든 119를 부르든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위급한 상황이 끝나고 나면 다른 형태의 컴패션이 또 필요해진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하면 첫 번째가 만약에 이 소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정말 뺑소니 차가 이 소년의 자전거를 치고 갔다. 이렇게 한다면 뭔가 저 뺑소니 차가 처벌받을 수 있게끔 막 도와주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컴패션이고 두 번째 컴패션 또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소년이 부주의했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너무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거나 그냥 위험한 차도로 막 달리고 있었다거나 막 이랬을 때 그 소년에게 그냥 그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사고가 났고 이 사고가 이렇게 하면은 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까지가 적극적인 어떤 자선, 컴패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어떤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컴패션의 캐피털리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대요. 우리는 기꺼이 다가오고자 한 용기를 내야 하고 사람들을 스스로 도와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용기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컴패션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돈을 번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만족과 자기 가치를 느끼게 하는 새로운 일을 만든다. 그리고 그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일을 잘 수행했을 때 대가 지불을 받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적극적인 어떤 컴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컴패션은 인생에서 승리하도록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막 유튜브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경기가 이제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뭐 일본에서는 지금 이렇게 뭐 중국에서는 이렇게 뭐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히키코모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무런 어떤 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이제 은둔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세대가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M4 세대라는 어떤 이런 단어가 있고 중국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탕핑 세대라는 세대들도 이제 나오고 있대요. 그런 신조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지금 엄청난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젊은 청년들, 2030들이 어떤 많은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고 있는데 이 히키코모리 세대가 이제 30대를 넘어서 40대가 되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늙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너무 문제래요. 진짜. 그래서 어떤 일본의 어떤 가게에서는 이 히키코모리였던 남자분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의 레스토랑,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출근을 하고 한 5분 정도만 일하고 있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도 그거를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일한 걸로 치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면서 약간 조그만한 그런 경제적인 보상을 주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히키코모리가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려서 영영 그렇게 숨어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나와서 보려고 하는 그 한 발자국의 노력을 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아, 진짜 저런 사람들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렇게 해서 뭔가 그런 뭔가 정말 약간 용기를 잃었던 사람들이 다음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진짜 멋진 일이다라는 생각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기회가 뭔가 정말 포기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기회를 주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곰곰이 해보면서 저희 아메이 사업의 기회를 봤을 때 저는 사실 되게 정말 특별하고 정말 어떻게 창립자님 두 분께서 이런 것까지 여기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이 사실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도와줄 때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유대관계가 생성된대요. 그리고 우리 아메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돕도록 도와주는 원칙 아래 설립이 되었고 우리 ABO들은 후원하는 사람들, 나뿐만 아니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성공할 때만 진정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성공한 ABO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Give a hand, not a handout 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들한테 어떤 길거리에 돈 없고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일시적인 자선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약간 진짜 장기적인 어떤 무언가의 방법을 제시하라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기회를 준 것이 아메이 사업의 어떤 시작이었고 지금도 지금 60년, 70년이 가까이 되는 어떤 이 기간 동안 지속해서 이 회사는 그 철학 아래서 지금 운영이 또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비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아메이 사업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기회를 줘?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도돌이표처럼 사실 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챕터를 또 저희가 사업하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혼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대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중 누군가의 가이드를 받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의지가 부족한 성공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들을 거부하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의 끈이 끊어져 버린다. 한 세대에서 컴패션이 부족하면 이는 그 다음 세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스스로 돕도록 도와주는 것은 빈곤을 끝내기 위해 누군가에게 비열하게 의존하던 습관을 버리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그 결국 스스로 돕는다라는 게 내가 먼저 나 역시도 스스로 서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내가 스스로 섰다면 나 역시도 누군가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 또 좋아하는 그리고 스스로 서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어라. 그리고 사람들의 치유를 돕는 그 과정이 곧 여러분 자신도 치유하게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챕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OM이 아니고 TBC를 들었는데 이 영상이 또 오늘의 챕터와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영상을 보고 제가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를 못 잊는 것 같냐면 자기가 능력 없을 때 자기를 믿어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 불투명한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맞나? 나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나를 믿어준다는 게 엄청난 끈을 잡은 거야. 처음으로 조리장을 달고 불판에 올라간 거예요. 그날 좀 VIP가 왔어요. VIP가 다 드시고 집에 가실 때 주방장이 바뀐 것 같다. 음식이 맛이 없다. 그게 이제 셰프님 뒤에 들어간 거죠. 은영이 잠깐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나도 내 요리에 지금 자신이 없을 텐데 손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나는 아닌가 보다 이 길이. 그만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막 갔어요 거기. 근데 셰프님 딱 저를 보시고 나는 너가 하는 요리 다 마음에 들고 좋다. 오늘 일 마음에 두지 말고 지금처럼 재밌고 열심히 일해라. 그냥 그렇게 딱 깔끔하게 얘기하시고 나가서 네 할 일 해. 그렇게 하셨어요. 사무실에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나를 못 믿을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진짜 큰 감사함이죠. 남인석 선배님이 집을 이제 살 수 있게 해주셨죠. 왜냐면 우리가 당시에는 벌이가 없는데 우리 둘이는 뭉치겠다고 하니까 희석이 형이 그러면 둘이 한번 같이 살아봐라. 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염창동에 집을 일단은 이렇게 보증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대신 너네가 월세는 내고 살아라 이렇게 해주셨고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나서 연예대상에서 처음으로 수상을 했을 때 묵묵히 뒤에서 항상 밀어주고 항상 그 많은 응원을 해준 기다리 아저씨가 아니죠. 우리 하회타 아저씨 남희석 씨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내려와서 그 이제 대기실 뒤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이 기쁜 마음을 형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여보세요? 했는데 우시더라고. 형님 왜 우세요? 야, 미안하다. 너무 오래 걸렸대. 아니에요. 왜 미안해? 너가 형 아니었으면 더 빨리 됐을 텐데.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원상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데 그 누구도 저한테 열심히 해라라든지 희망을 잃지 말라라든지 미래를 기약하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가 무슨 연기를 한다고. 그때 유일하게 원상 선배님께서 너 내가 지켜볼 거니까 잘해라. 그 말이 아니었으면 제가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많이 돼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 준다는 진짜 고마운 일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뭐 저희가 되게 뭔가 어떤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고 또 사실 저희가 단순히 뭐 순진하게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나누고 또 누군가한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건 정말 순수하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과 나의 어떤 꿈과 열정을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리더님들과 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또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